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실제로 국내 재료만 따졌을 때는 악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AI 관련주 이쪽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반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쪽으로만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증시 지표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된 그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요. 시장 전체 상황 지표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전체 시장 숲이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가요 오늘 플러스 0.64% 2591포인트입니다. 2600 근처 거의 다 왔습니다. 코스닥이 그보다 좀 더 강해서 1.5% 상승을 해서 89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강보합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끝났다. 여기 하나 있고요. 또 거래 대금을 제가 항상 이렇게 중요시하면서 매일 체크를 해드리는데 거래 대금이라는 건 어떤 시장의 힘, 활기, 에너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거래 대금이 좀 좋아져야 시장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거래소 거래대금이 13조 1000억입니다. 어제가 이제 시간 외까지 합쳐서 13조 2천억이었는데요. 오늘 13조 1000억인데 아마 시간 외에 거래된까지 합치면 한 14조 가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래소가 지금 거래대금이 8조에서 한 10조 단위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모처럼 이렇게 10조가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지금 13조를 이렇게 훌쩍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 강세장이다 그러면 한 15조에서 20조 가량을 강세장 그 거래대금으로 이렇게 치는데요. 13조면 그래도 얼추 상당히 좋아진 지표가 아닌가,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코스닥이 12조 9천억입니다. 이것도 적은 수치는 아니죠. 코스닥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12조를 넘어선 것은 굉장히 거래가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거래대금이 오늘 대폭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혹시 강세장으로 들어가는 초입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도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보면은요, 여기 이제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 21선을 주목하자 항상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생명선이자 심리선이다. 되는 시장은 요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고 안 되는 시장은 이렇게 21선 아래에서 자리하면서 매매에서 수익 내기가 여간 어려운 시장이 아니다. 21선 아래는 죽은 시장. 속된 말로 21선 위에 있으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21선 위로 열십자 양봉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안 보이십니까? 이게 보시면 21선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그 기분 좋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반등해주는 맛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국면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첨부해 드린다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죠. 끝부분에. 이렇게 빠질 때는 기관들이 대량 매도를 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한 일주일간 이제 새마을금고 이쪽에 이제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식을 갖다가 많이 내다 팔았습니다. 한 2조 넘게 시장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기관 물량이. 채권도 한 3조가량 이 당시에 팔았다고 그래요. 근데 다시 기관들이 지금 매수 우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들어보니까요, 은행권에서 새마을금고 또 이쪽 그 저축은행 이런 쪽으로 한 6조가량 현금 지원을 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자금이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뱅크런에서 이렇게 좀 출금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주식이나 채권을 팔지 않아도 이제 왜 그러냐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러죠. 그 물량들 나오면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은행권에서 지원하기로 6조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해소가 되면서 기관들이 다시 이렇게 물량을 사면서 이렇게 빠졌던 것을 다시 다 이렇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해외 시장 좋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 수급 면에서 기관이 다시 이렇게 매수 우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높게 붙어서 꾸준히 그 시세가 유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도 보면은요 대동소이합니다. 중요한 점이 여기 20일 선이죠. 생명선 수급선인데 요 20일선 위로 이렇게 일봉이 다시 올라섰다 이런 얘기죠. 코스닥도 굳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여기 기관 팔았다가 다시 사주는 그런 수급 영향이 크다. 해외 시장 영향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 국면을 다시 보이고 있는데 거래대금 늘어나는 거하고 요 그래프하고가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급 보여드리면요. 오늘 좀 이렇게 좀 눈여겨볼 대목 같아요.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7천억을 팔았습니다. 7,100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 1,400억을 팔았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서 개인들이 대량 매도에 나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 기관들이 오늘 5천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동안에 기관들이 엄청 갖다 팔았는데 최근 며칠간 다시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수급면에서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빠진 만큼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5천억 중에는 기관이 오늘 삼성전자만 한 200만 주 넘게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이 아무래도 그 물량이 크겠죠. 그쪽 물량이 많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매수해서 걷어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2천억, 코스닥에서 1,7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특징은 개인들이 엄청 많이 팔았고 그거를 기관들이 5천억 넘게 거래소에서 이렇게 매수 우위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상당폭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 보여드리면요. 큰 변동 없습니다. 50조 300억인데요. 50조 안팎에서 이렇게 큰 변동 없이 덤덤합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에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용융자금도 19조 3천억인데 그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빠져나갔다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신용은 최근 시장 그 분위기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2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3,000포인트가 넘었을 때 그때도 한 25조 정도 됐었습니다. 신용융자금이요. 그에 비하면 지금 시장 그 분위기로 봤을 때 신용이 대단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이 올라가면 어쨌든 플러스 요인이지만 장이 빠질 때는 급매물화 되면서 악성 매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시장 특징 하나 또 미수금이 이렇게 5,140억 수준에서 미수금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장이 나쁠 때는 좋지 않은 거죠. 매물화되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 오늘 정도 이렇게 시장이 좋다고 그러면 굳이 미수를 들어가서 물리는 사람보다 수익 난 사람이 많겠죠. 오늘 개인들이 뭐 거래소에서 7천억 넘게 이렇게 팔았는데요. 아마 요 미수 물량도 많이들 수익을 내고 좀 팔았지 않았을까. 탄탄한 사람들이 좀 수익이 났을 거다 하는 얘기죠. 주식형 수익증권은 추세로 보면 금년 초에 대비했을 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이다.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좀 주춤하지만 펀드 이쪽으로는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특히 ETF 쪽으로요.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 자산운용사들이 공모펀드 쪽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패시브 펀드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사모펀드라든가 ETF 이런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돈들이 많이 몰리는데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00조 가까이 돈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펀드 시장 전체 이게 이제 98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엄청난 돈들이 사모펀드로 이렇게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MMF 같은 경우는 큰 변동 없습니다. 금년 초에 이렇게 한 40조 늘어났다가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금액으로는 177조니까요.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풍부하다. 시장만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돈들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대단히 좋았는데요. 이제 우리 시장 내부 지표들이 많이 좋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또 기관들이 많이 사주는 그런 원인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미국 시장이 어제 대단히 좋았습니다. 아마 이 영향이 굉장히 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우가 어제 0.25%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특히 나스닥이 어제 1.1%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을 살짝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신고가라는 얘기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나스닥이요. S&P 500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신고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1.8%니까 상당히 강했습니다. 다음에 니케이 오늘 이제 동시에 지금 우리 시장하고 같이 열려 있죠. 1.4%. 니케이가 모양이 좀 이렇게 망가졌다가 오늘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만 0.5%.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독일 1.4%.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상해 플러스 1.2%. 중국 시장이 최근에 실물 쪽이 별로 좋지 않다. 여러 가지 뭐 청년 실업난 이런 거 하며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러는데요. 주가도 거의 한 1년 동안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2% 올라줬다. 항생, 홍콩 지수도 오늘 2.6%니까 대단히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중국 시장 그렇게 모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미국 시장 이제 대표 종목들만 한번 제가 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이렇습니다. 조정받다가 살짝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21선에서. 테슬라 비슷하죠. 추세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 볼 수 없어요. 알파벳 A,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이렇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3.5% 올라줬습니다. 챗 GPT 관련해서 엔비디아 수요가 조금 이렇게 좀 덤덤해졌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도 이렇게 근 한 2달 이렇게 횡보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또다시 3.5%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요. 앞에 고점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거의 앞에 고점 이렇게 육박해 있죠. 요게 오늘 우리 시장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는요. AI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는데요. 엔비디아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장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지 엔비디아 보시면 앞에 고점 살짝 이렇게 육박해 있는데요. 횡보 국면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는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된다. 우리 시장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종목을 외국인들이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산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또 오늘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급 위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들 매수 위 종목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드리면 우선 삼성전자 43만 주. 삼성전자 43만 주를 그렇게 많이 산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한미반도체 외국인들이 오늘 150만 주 매수 우위였습니다. 칩셋 미디어 11만 주. 제가 이렇게 자주 추천드리는 종목이죠. 대덕전자 28만 주. 대덕전자도 제가 이렇게 자주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게 그거죠. AI 관련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외국 애들이 많이 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요. JLK AI 관련 의료기기 전문 업체죠. 이쪽이 이제 다들 좋았는데 그 중에 이제 JLK가 오늘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24%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AI 관련 의료기기 업체들 몇 개 제가 조금 이따 멤버십에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필요하신 분들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AI 관련주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조선업종 중에 삼성중공업을 오늘 한 210만 주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한 700만 주가량 매수 우회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선주들을 많이 사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제가 곁들여서 다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들 매수 우위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이 높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상당폭 수익률을 내주고 있고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그거를 좀 무시할 수 없다. 좀 따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래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저께 그 신문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 개인들 그 수익률, 금년 수익률 평균 이제 내놓은 거겠죠. 내놓은 거를 보니까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 그 1년 내내 개인들 수익률이 1.94%라고 그럽니다. 평균이죠. 많이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 수익률이 1.94%라는 얘기는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은. 금년 시장에서요. 반면에 지금 외국인들은 평균 수익률이 13%가 나 있다고 그럽니다. 개인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평균이 13%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역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수익률이 높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기관이 한 3.7%. 기관들이 의외로 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들보다는 조금 높기는 하지만 이제 요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들을 조금 이렇게 따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 우위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상승세가 크고 여전히 지금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인공지능 관련주다. 물론 이게 이제 좋은 줄은 알지만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를 이렇게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150만 주를 이렇게 샀고 그동안도 이렇게 한 5일 동안 꾸준히 30만 주씩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지신 분들 가지고 가느냐 여기서 팔아줘야 되느냐 그런 정도의 고민이지 이 가격이 지금 좀 쫓아가기에는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마지막 수익률 내기 구간에 들어가 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AI에 필요한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그래서 HBM 요게 이제 그렇게 층층이 쌓아서 용량을 그 높인 그런 그 메모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서 쓰는 챗 GPT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 메모리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좀 이렇게 쉬었었는데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하게 붙으면서 오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지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워낙 이쪽은 지금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요. 한미 반도체는 또 이렇게 보시면 근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의 의미라는 것이 그동안에 이익 난 사람들 팔기도 하고 또 새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는 대체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살짝 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AI 관련해서 핵심주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하자. 가지신 분들 영역 같아요. 들어가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렇게 신고가에 있거든요. 그동안도 이렇게 좋았지만 칩셋 미디어도 제가 아주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신고가 낼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그래도 오늘까지 따지면 수익률이 상당히 컸을 거로 생각을 해요. 한 20, 30%는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주식이 상승세에 접어들었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도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는 늦지 않더라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조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늦었다고 생각될 때 신고가를 내면서 힘있게 뻗을 때 그때 들어가도 주도주들은 그 뒤로도 이렇게 수익률이 꽤 나더라. 이제 AI 관련주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주식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이 주도주라는 게 또 상승세가 한번 이렇게 발동이 걸리면 상당폭 더 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도 기판 관련주 이쪽 AI 관련주하고 이렇게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가 이제 금년부터 나타날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대감이 큰 종목인데요. 근 한 보름간 이렇게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냈습니다. AI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미반도체, 칩스앤미디어, 대덕전자 모두 대표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같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가 나는 종목을 쫓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는 이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해서 말씀드린 김에 이게 지금 이 전광판에 보이는 이 종목들이 제가 이렇게 좀 추려놓은 AI 관련주들입니다. 그쪽에 이제 얘기가 조금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잘 아시는 종목들이 많죠. 뷰너 의료기기 업체죠. 루닛 인공지능 의료기기 업체들입니다. 다 JLK 방금 그래프 이렇게 보셨죠. 대단합니다. 이 상승세가요. 그래서 여기에 더 쫓아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그 한미반도체나 칩셋미디어나 이런 것들은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됩니다. 근데 의료용 AI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적자예요. 그래서 실적 면에서 아직 조금 좀 찝찝한 게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매수세라든가 상승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외국 애들이 지금 강하게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외국 애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 추세거든요. 전 종목이 다 외국인들 매수 우위로 이렇게 나오죠. 또 이쪽이 기관으로 봐도 기관들도 이렇게 따라서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봐서는 도저히 지금 쫓아가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기관이나 외인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JLK 같은 건 한 24%, 뷰노 같은 건 16%, 이미 엄청 올랐는데도 또 실적이 적자인데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한 1억이다 그러면 많은 금액을 투입하기는 어렵지만요.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한 1,0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맛은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더할 수 없이 좋죠. 근데 혹시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도 이 AI 쪽을 지금 완전히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맛보기라도 포트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 조금 넣어 놓으셔도 될 것 같다. 이 상승 추세가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강하게 가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좋은데요. 그래서 요 의료 쪽만 제가 조금 이따 저기 멤버십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그럽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그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중공업을 조선주 중에 강력 추천했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시각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들이 한 210만 주 샀습니다. 어제 한 750만 주, 270만 주. 근데 한 달 전부터 근 1000만 주 이상 사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한 1300만 주가량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LNG선 관련해서만 우리가 좀 주목을 했었는데 오늘 뉴스 뜬 걸 보니까 아마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헤럴드 경제에 나온 거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삼성중공업이 사상 첫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수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조 8천억 되는 돈인데요. 굉장히 큰 거죠. 이 정도 규모로 추정되는 건조 계약을 따내면 삼성중공업은 단숨에 연간 수주 목표의 6분응선을 넘어서게 된다. 연간 수주 목표 한 60%를 달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운업계 지금 탈탄소화 추진으로 메탄올선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삼성중공업의 향후 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런 재료를 안고 있었다. 요거를 아마 외국인들이 미리 좀 눈치를 채고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뿐만 아니고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현대미포, 하나오션 이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그래프들이 아주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이 그 중에서는 어제 오늘 가장 좀 이렇게 반등세가 크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이 나중에 보면 괜찮더라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학습해서 이렇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뭐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요. 종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스바이오메드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아마 3일 전에 29,5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다.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다가 장중에 그냥 한 20%가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대량 매도했다. 상당한 물량을 가진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장중에 이렇게 그 개인들한테 떠넘겼겠죠. 이렇게 높게 이제 29,500원까지 올라갈 때 쫓아간 사람들한테 물건을 떠넘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오늘 다시 10%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가로만 따지면요. 이건 이제 장중에 29,500원이 갔기 때문에 종가로만 따지면 이렇게 매수세가 아직도 탄탄한 맛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모습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29,500원까지 가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장중에 물린 사람들이 꽤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매물까지를 다 소화해 줘야 되는데 오늘 그 움직임을 봤을 때요. 그 매물들 다 소화도 가능해 보인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거래량이 1,600만 주입니다. 근데 그 대량 거래가 되면서 급등했던 날 그 거래량이 4,900만 주. 그러면 물린 사람들 물량을 어느 정도는 좀 소화해 주면서 가는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의외로 빨리 오늘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못 팔아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던 분들이 충분히 여유 있게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스바이오메드는요 핵심이 오스템 임플란트 그 지분 13% 요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핵심일 것 같아요. 그 물량이 이번에 이제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이제 흑자기조 전환했고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협조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스바이오메드한테는 빈집에 소가 들어가는 격이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이제 시총이 한 2천억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회사이기 때문에요. 어떤 조그만 호재가 주어져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이제 민트향, 미국향 민트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신 분들 저번에 급등했다가 빠지면서 좀 실망이 컸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조금 마음이 좀 좋아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제가 꾸준히 앞으로도 이렇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리지 않은 종목들도 오늘 전체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나빠 보이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요. 거래 대금이 대폭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상승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 그 다음에 항상 그 강세장은 주도주가 등장하면서 그 주도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데요.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주도주는 AI 쪽, 그 다음에 또 한 축이 조선주 쪽,
실적주란 얘기죠. 실적이 좋은 이런 쪽들하고 AI 쪽이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할 만한 종목들이 등장하게 되면요, 증시로 돈들이 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싶어서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그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요. 이렇게 또 올라갈 때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세가 이어질지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어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고 거래 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